미국에서는 자금이 이탈하고 있어요. 그 자금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유럽연합과 아시아로 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확실한 모멘텀 아니면 실적이란 두 개 중에 완벽한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2차 전지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네. 지난주부터 보면 이제 마켓머니 펀드 자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5월 20일 날 232조 원까지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에 21일부터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거는 월말 법인 결제 자금 수요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220조 원을 지켜주면 큰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5월 27일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고객 예탁금을 보더라도 자, 우리가 56조 원 이상에서만 머물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현재 보면 5월 22일을 바닥으로 해서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57조 5천억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봤을 때 주식형 수익증권도 결국에는 이 고가까지 나왔다가 되밀렸지만 여전히 자금 수요는 튼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시의 격언에 증시에 유입되는 돈의 IQ는 1000이다. 1000짜리가 잃으려고 투자라는 것이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이니까, 자, 우리는 마음 편하게 매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볼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믿을 지표는 독일 닥스를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였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에서 하락했지만 결국에는 엔비디아발 지금 시간에서는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코스피를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시장에 돈이 유입되고 있고, 또 한국은행에서 오늘 금통위 회의가 있는데 시장 예상의 90%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는 고점을 돌파할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오늘 똑같이 엔비디아 이슈와 한국은행 인하, 이 부분 때문에 2700선을 돌파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지난 2024년 8월 24일 고가가 2718포인트 부근이거든요. 이 부근까지 왔다라는 것은 시장은 이제 추세 반전에 성공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300일을 이탈하더라도 지지 낙폭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주가가 빠지면 2585 부근에서는 지지선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조정 시점에서도 빠지면 2588, 우리가 봤던 건 2585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조기 대선 이후에 지금 경기 부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삼박자는 다 맞았어요. 미국의 관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하나 남아있지만 네. 관세 충격은 어느 정도 반영됐고, 그러면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한번 이따금씩 혼선을 일으킬 수 있지만 큰 틀은 상승 쪽으로 보는 게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6월 시점에서도 보면 미국 시장은 이제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자금이 이탈하고 있어요. 그 자금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유럽연합과 아시아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독일 닥스라든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자금이 중국과 아시아 쪽으로 오기 때문에 시장은 수급 여건은 개선된다. 그동안 5월달 장 빠지면 외국인들 순매도하면 또 순매도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네. 이제 방향성을 본다면 아시아 증시로도 자금 유입되면 6월 역시도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이제는 바닥이 확인됐어요. 300일이 이제 강한 바닥권이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가 가면
이제 코스닥은 바이오와 2차 전지 섹터 때문에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코스닥 역시도 300일 매물대를 돌파하는 그러한 상승 모멘텀이 됐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하루 이틀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큰 추세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튼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인 수익 추구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업종 대표주들이 이끌어 갈 이슈는 그렇게 아직 많지는 않거든요. 네. 2분기 시점 말이면 대략 6월부터는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실적 개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가 직접적으로 지수를 이끌어가는 건 결국은 한 6월 중순, 하순, 말 이런 쪽들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업종 대표주들 지금 이제 지주사들이 정책 이제 대선 이후에 밸류업 정책과 상법 개정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장의 테마들이 계속해서 움직인다. 그렇다면 결국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그런 시장이다. 겁먹지 말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겁먹지 말자. 오늘 또 예삐님께서 증권주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래에셋 그리고 삼성증권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계속 보유가 가능할지 질문을 주셨어요. 처음 수익 나는 거라 좋아요라고 말씀 주셨네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삼성증권이랑 미래에셋, 그러니까 증권주들 앞으로 얼만큼 들고 갈 수 있을지 요거는 좀 상단은 어디까지 봐야 될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증권 업종은 크게 보면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자, 주식 시장이 좋아지면 증권사들의 실적 또한 개선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의견도 많고 하지만 결국에 상법 개정은 뭐냐면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주주이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증권주는 어떤 맥락으로 보시냐면 저는 지주사 맥락과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 지주사 쪽에서 HD 현대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시점에서 꺾이느냐를 봐야 돼요. HD 현대라든가 코오롱이라든가 네. 자, 이런 지주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최근 들어서 3일 동안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들 지주사가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증권 역시도 같은 동일 맥락에서 더 갈 수 있는 그런 맥락이고 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 보면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가 수반됐기 때문에 쉬어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부동산 부실이 어느 정도 반영된 그러한 국면이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증권 섹터들은 지주사가 꺾이지 않은 그런 시점이라면 저는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2만 원 선이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증권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증권 역시도 저는 욕심내면 7만 원, 욕심내지 않으면 6만 5천 원. 왜냐하면 지금 흘러가는 맥락은 다 똑같거든. 지금 이번 주 어제 오늘 막 강하게 움직이는 게 지주사 테마기 때문에 네. 같은 맥락에서 지주자의 대장으로 부각된 HD 현대라든가 그다음에 한화 자 이런 것들이 꺾이면 쉬어갈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상황에서는 지주사들의 수급을 한번 보면 이거는 개인들이 아니라 네. 기관들과 외국인들이거든요. 한화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HD 현대도 마찬가지 연기금과 기관이고 오늘 일부 외국인들 매도하지만 그러면 똑같아요. 삼성증권 역시도 외국인들은 매도하지만 금융투자라든가 연기금 매수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특히 미래에셋의 강도가 더 크죠. 네. 그러면 결국에 이런 것들은 지주사 그다음에 실적 이런 것들이 맞받침됐기 때문에 증권사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은행보다는 증권사를 좀 낮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권 섹터들은 조금 더 보자. 홀라당 팔아먹는 것보다는 저는 좀 더 길게 보면 싶고 그다음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에셋 증권 대량 거래이기 때문에 내일 숨고르기 나올 수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반은 이익 실현하고 반은 밀리면 다시 14,000원 이하에서 다시 사도 된다.
오늘 조금 시세가 강하게 나오니까 오늘 일부 조금은 수익 실현하고 그렇죠. 다시 밑에서 살 준비를 하자. 저는 이제 엉덩이 무겁게 가면 이것도 2만 원까지, 18,000원, 2만 원까지는 가고 싶은 거고,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이신 분들, 신약하신 분들, 저처럼 간이 새가슴이신 분들은 반은 익절하고 밀리면 다시 사는 이런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동안에 관세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았었던 자동차, 반도체, 뭐 2차 전지 이런 종목들 이제 슬슬 좀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는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자동차와 배터리가 똑같은 거거든요. 네. 373 220이죠. 아이고 왜 이러냐? 예, 뭐 잘못 누른 것 같아요. 네. 아유 됐네요. 네. 네.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네. 근데 이제 그 대신 자동차하고 관세는 조금 다른 거는 자동차는 관세만 있는 거고, 물론 거기에는 조금 두 가지가 공통점은 관세와 경기 침체라는 뭐 건 공통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좀 다른 거는 자동차는 관세에 대한 부담이 내려가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고, 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IRA라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관세와 IRA는 비슷하지만 또 조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거 놓고 보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IRA 에 폐지되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되는 측면에서의 쇼크오버가 되는 거니까, 힘의 관점에서는 사실 관세로만 접근하게 되면 네. 차가 더 빠른 거겠죠.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가 또 빠르다. 근데 어제 2차 전지가 한번 이렇게 세게 튀었잖아요. 네. 수급도 확 들어왔고. 근데 그러면서 여러 증권사들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뭐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 랠리의 초입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뭐 그런 표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어때요? 또 자동차가 조금 더 부각되는 건 그런 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 그렇다고 현대 기아가 지금은 이제 요 정도 수준 대형주 보시는 분은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자리라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가 지주사잖아요. 네. 그럼 지주사를 조금 더 확장해서 놓고 보게 되면 그거는 이제 상법 개정안 포함해가지고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죠. 거꾸로 놓고 보면 다시 밸류업으로 넘어갔을 때 제조업사 중에서 밸류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한 그룹과 섹터가 자동차니까, 네. 한편으로는 현대 기아는 모든 걸 다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뭐 정권사에서 말한 그 장기 사이클에 대한 거는 아직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는 사실 사이클 산업이 아니고, 사이클이라기보다는 그냥 경기 민감 섹터거든요. 뭐 왜냐하면 차가 뭐 갑자기 100대 팔릴 때 200대 팔리는 건 아니니까 그 안에 내에서만 이제 뭐 사양이 좋아진다든지 이제 네. 뭐 하이브리드로 많이 그런 비중이니까 약간은 초평가 국면을 탈출하는 그런 장기 시그널이라는 표현을 맞을 것 같은데, 다시 뭐 무리해서 랠리에만. 네, 그 정도까지는 그런 경기라는 게 뭐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종목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2차 전지 지금 신규 매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2차 전지 지금 모아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모으는 정도는 아니죠. 사는 거와 모으는 건 다른 건데, 모은다는 거는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최소 50%, 30%를 본다는 거거든요. 네. 물론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주가인데, 그리고 주가가 어떤 개별 테마주가 아닌 이상 30%, 50% 가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종목이 매력적인, 다른 거 대비해 매력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종목보다 더 매력적인 섹터가 없어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확실한 모멘텀 아니면 실적이란 두 개 중에 완벽한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2차 전지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있다면 IRA나 관세 때문에 가장 많이 빠진 섹터라는 거. 네. 그러면은 IRA나 뭐 관세 때문에 가장 많이 빠진 섹터라고 본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지금은 모을 정도보다는 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테크니컬한 뭐 트레이딩 관점이겠죠. 네, 그게 되고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 자금을 끌고 있는 뭐 지주사라든지 조방원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지금 눈치 보면서 억눌려져 있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반도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면서 미국 증시의 핵심인데, 한국의 반도체는 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섹터들이 어떤 뭐 메커니즘, 예를 들어서 먼저 가고 신다든지 그때까지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로는 가고 바닥은 찍었는데
이 과정을 보고 뭐 50% 이렇게 보고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넘어야 될 산이 많다. 알겠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 많다. 지금은 조금 뭐 길게 보는 것보다는 역시나 계속 체크는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루 전날 모 방송에서 상담했던 종목이라서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실제적으로 금리가 내렸을 때 네. 하우시스나 이런 애들이 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시장에서 보면 대부분 건자재 쪽으로 힘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IS 동서도 실제적으로 마찬가지여서 아는 거라서 일부러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오늘이 시작이에요. 오늘이 시작. 네, 물론 이제 오늘 조금 슈팅은 났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원래 IS 동서가 잘 아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회사가 그 본업도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네. 투자 유가증권이 진짜 많습니다. 오. 이게 상장상지 뭐 할지 모를 정도로 네. 잠깐만 이 기타 참고 사항인가 본업 말고 기타 그 유가증권이 되게 많거든요. 투자 한계가. 네. 여기서 잘 못 찾겠네. 그래서 장이 올라가면 옛날에 테슬라도 갖고 있었어요. 네. 이 회사가. 지금은 이렇게 갑자기 생방송이라서 그런 거 잘 안 보이네. 뭐 어쨌든 이거 내가 찾아야 되는데 이거 회사가 되게 웃긴 회사입니다. 내가 보니까 알기로는 오너가 이 주식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투자를 되게 잘하시나요? 네, 투자를 잘해요. 오. 그래서 옛날에 기억에 한때 IS 동서가 테슬라 날라갈 때인가 주가 같이 날라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고 지금 이제 많이 내린 거는 업황 자체 이게 이제 건축 리모델링 쪽이다 보니까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이제 마침 또 그거 나온 거잖아요. 네. 그 금리 인하한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이런 회사들이 IS 동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샘도 그렇고요. 네. 불러주시겠구만. 그 종목 아니고 딴 것도 이야기를 하니까. 한섬도 그렇고 이런 회사들이 개인 기업이 많은데 쟁여놓은 현금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이게 또 주주 밸류 정책과 확산이 됩니다. KCC 이런 네, 데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숨가놓은 돈이 엄청 많아요. 숨가놓은 돈들이. 네, 비자금까지는 아닌데 이 인테리어 이런 현대들이 보게 되면 업황 안 좋을 때 너무 좋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땡겨 놓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어떤 이야기를 하죠? 지난번 선거 때 약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이런 업체들을 하기 위해서는 긴장하게 하는 멘트입니다. PBR 0.2 상폐시켜버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무섭잖아요. 그런 이제 조금 이게 다른 거예요. 기존에 25년도 작년도 밸류업은 PBR이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실 가능성은 되게 낮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 자산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산이 많은데 주주 친화 정책이 한지 않은 것에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니까 한편 놓고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 반응하는 게 있어요. 네. 예. 그래서 IS 동서는 딴 게 아니라 추세를 돌리는 어떤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 월봉입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월봉에서는 이제 대응하면 좀 늦을 것 같고 네. 이제 우리가 어깨를 잡아야 되거든요. 주봉 정도 잡아보셔가지고 주봉은 5주순으로 보게 되면 약간은 고점 대비 TS 트레일링 스탁 가격이 폭이 좀 커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그 시스템 트레이스 고점 대비 5%가 빠지면은 절반 매도, 뭐 3% 빠지면 3분의 1 매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주봉으로 들어갈 때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평선에서 한 가지를 더 넣어버리십시오. 한 3주짜리 작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일봉은 좀 다른데요. 일봉 같은 경우는 5, 20, 60을 보더라도 주봉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갔죠. 요 관점을 놓고 보게 되면은 주봉 기준으로 5주선은 19,000원인데 3주선은 19,70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3주는 좀 기네. 2주로 가야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일봉에서는 잡으면 너무 변동이 크니까 주봉 2주선 정도를 집어넣으셔가지고 네. 거기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웨이팅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이 종목들이 팍팍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일봉에서는 이자를 빼버려야 돼요. 지금 전체 주기라서 그런 거니까. 네. HT, 주봉상으로 한 2주선 정도. HTS 강의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일봉에서는 그냥 원래 세팅으로 두고 네. 이렇게 변동성이 조금 랜덤한 종목들. 근데 이걸 이평선 매매를 하게 되면 일봉에서는 너무 많은 heb수가 있으니까 주봉으로 바꿔가지고 주봉에서 조금 짧은 걸 집어넣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천천히 건자재 쪽들은 천천히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자리는 잘 다시 잡아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